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민생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보이지 않는다, 내부 싸움만 한다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공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예. 민주연구원장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대통령 해외 순방. 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외국에 나가서 애쓰고 계신 대통령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처음 해본다는 대통령 모셔놓고 국민들이 불안도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조문 갔으면 조문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조문 없는 조문 해결을 했다. 또 48조 환담해 놓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누가 국민들이 이게 믿기 어렵겠죠. 거기다 비서고까지 나오고. 네. 이런 정도면 이게 지금 조문 간 게 아니고 개인 관광을 간지 사교 모임을 간 건지 구별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라의 국격이나 이게 품격, 품위는 살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 무슨 이모, 새끼 이런 말이 있다 그런다면. 아유, 그런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예. 우리 어른이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또 해명 홍보 수석은 또 다른 해명을 했지만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외신에 다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이 발언이 외신에 다 나갔잖아요. 네. 나가서 거기에서도 미국 의원도 당신 나라나 좀 집중하세요, 잘하세요 이런 얘기까지도 다 했는데 네. 홍보 라인에서 아니야 그 비속어를 지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의원들이야, 의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하루 만에 나온 것도 이것도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의회나 미국에 대고 비속어 쓰는 거는 되고 한국 국회와 한국의 민주당의 야당에다 대고 비속어 쓰는 건 된다는 얘기라면 이건 전형적인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네, 미국은 예? 안 되고 지금 한국에다 했으면. 예. 네. 그리고 전형적인 이건 국회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이어서 국회 모독한다면 국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거니까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이건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 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좀 사과하고 미국한테는 유감 표명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민주당에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다 책임을 또 돌리고서는 마치 이렇게 왜곡하고 이게 거짓말을 하면 이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심지어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의회를 바보들이라고 모욕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외신들은 또 마찬가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네. 비속어 문제가 또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억지 해명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빨리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국에 좀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바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관계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나라 경제 좀 챙겨야 되는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치판이라는 게 지금 정치가 없고 지금 사실상 전쟁터 아닙니까? 네, 정치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재판밖에 안 보이는 게 정치판이니까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래서 이제 우리는 투트랙으로 그리고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라는 거. 야당 탄압하는 몰아가라는 거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민생에 주력해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고통, 아픔 이걸 최소화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민생의 7대 민생 법안
처리 법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도 민생 네. 챙겨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챙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대 민생 법안이요? 네. 7대 민생법안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쌀값이 이번에 풍작이 돼갖고 20% 이상 30%까지 지금 쌀값이 떨어졌거든요. 쌀값만 떨어져요. 다 오르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오르고 예. 가계부채가 2천조인데 예. 이거 그럼 부채 금리 오르면 당연히 부채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이거는 금리 공개법. 네. 금리를 공개해라. 왜 이렇게 오르는지. 예. 그래서 그 법도 올려놓고요. 가계부채 3법. 그리고 노인들 굉장히 지금 코로나 위에 힘드니까 노인연금 올려주자 확대하자 하는 법 등에서 7개 법안. 네. 그리고 가계부채 해결할 수 있는 부채 탕감도 부분적으로 해주고 중장기적으로 그 부채 미연해주고 연장해줘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을 포함해서 7개 이번에 정기국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려고. 그런데요. 뭐 민주당이 이렇게 7대 법안 민생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사정,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그런 얘기만 들립니다. 그리고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민주연구원장 나가라 이런 얘기만 들려요. 이건 예.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요. 네. 이제 지방선거 패인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거 백서 내죠? 예, 백서를 내는 거는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서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백서를 내면 니 탓 내 탓을 가리는 거 책임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당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했어요. 했더니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공천 이제 정당성 미흡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과 그리고 혁신 부재 이런 부분이 나왔고 부동산 정책 등 전 정권의 우리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런 게 주요 원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열성 지지자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이 공천 정당성 미흡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네. 이게 결국 그러면 마치 이거는 이재명 후보 이거 공천 잘못됐다는 지적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거는 문제 있는 보고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뭐 여론조사까지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분 있는 욕을 먹는 거라 그런다면 저는 욕을 감수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했다면 모르지만 명분 있는 욕이라면 욕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적어도 정당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는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목적으로 우리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 연구소에 졸린 목적이 있다 그런다면 객관성을 유지해서 적어도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획득하려면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민심을 우리가 반영하는 보고서를 내는 게 맞다고 봐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린 전략적인 포지션을 갖고 네. 중심을 잡고 우린 보고서 내는 게 맞다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예. 문자 폭탄이 막 옵니까? 문자 폭탄은 안 왔고요. 네. 지금 뭐 게시판에 좀 떠 있고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대선 결과에 예.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게 해서 국힘당은 10% 본인들이 이긴다고 저 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1%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시간 부족으로. 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은? 우리는 0.6% 차이로 우리가 지는 거여서 그때 추세가 우린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그런 우린 저 결과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민주연구원은 그렇게 분석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특정 열성 지지자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객관적인 보고서가 되도록 하는 게 좀 네. 만약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저희는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욕을 먹을 일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네, 아무튼 당을 위해서 했다고요. 자, 그런데요. 민주당이 민생 법안 우리 7대 법안 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국민의힘은 100대 예. 과제를 냈댔습니다. 예. 민생을 위해서 예. 어떻게 다르고 민주당은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이제 꼭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을 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30개 했고요. 네. 그 중에 이번에 7대 민생 법안을 이제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 국힘 같은 데는 100대 법안을 했다고 그러지만 100대 법안 중에 그게 민생과 직결돼서 국민들의 어려움, 고통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안보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사실상 아주 초특급 부자들 봐주고 세금 깎아주는 법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요? 예. 일단 법인세를 지금 25%로 있는 거를 22%로 3% 낮춰준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4조 원의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큰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이.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죠. 미국은 인플레이 감축법 여기서 법인세를 인하가 아니고 법인세를 인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법인세가 우리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법인세는 각종 감면이 있습니다. 투자 공제도 해주고 R&D 예산 공제도 이렇게 해줘서 25%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는 것은 18%를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10대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14% 감면을 많이 받아서 14%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25%라고 거짓말 해갖고 지금 4조 원이나 깎아준다고 그러는데면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돼도 이거는 그냥 서민과 중산층 외면하는 이건 정책이고 입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부자 감세 들어갑니까? 뭐 지금 주식 양도세 그것도 10억 그 감면 기준이 10억에 있는 걸 100억으로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100억까지 봐주겠다. 그거는 진짜 예? 부자들을 위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명백하게 100억 그거를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10% 상위 10% 사람이 90%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뭐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식이라면은 거래세를 사실은 폐지를 해야죠. 예.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식시장이 부양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레이스님께서 노웅래오님 솔직하고 정직하신 분이네요. 시민들의 마음 이야기해 주시네요. 우와 얘기했는데 의원님 지인분이 지금 문자 보낸 것 같아요. 티났다고 전해 주십시오. 예. 자, 민주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겠다는 7대 민생 과제. 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어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민주당 재원 마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네. 얘기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인하해 주는 그것만 안 해도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부자 감세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세 채 이상 있는 사람도 누진율 그거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안 하고 네. 이렇게 부자 감세하는 것만 안 해도 상당한 그러니까 12조가 든다고 그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상당액을 우리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심혜정님께서 제발 언론이건 야당이건 좀 탓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반성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잘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사고 치고 나서 잘못해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뭉개는 거 애들이 배운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정치인들이요 여당 야당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뭐 네. 여당은 여당끼리도 싸우는 것 같고 야당도 야당끼리도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좀 정치인들의 언어가 네. 좀 어느 정도 품격을 가지고 있다면 네. 아이들한테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판이라는 게 네. 타협과 협력을 해서 뭐 풀라고 하지 않고 지금 실제로 하는 거는 지금 수사만 있고 재판만 있는 이런 전쟁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생 챙기는 게 사실상은 외면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말은 너무 거칠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빚진 것도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 정치를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좀 이게 지금 대결의 정치. 예? 이렇게 무한 정쟁의 정치, 무책임 정치,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 혼자 지 마음대로 하는 정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야당이 170석이라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위한 우리 민주당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에 졌기 때문에 네. 협조할 의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치를 바꾸고 민생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간다 그런다면 저는 앞장서서 우리 당에서 우리 열렬 지지자한테 욕먹더라도 나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야당은 지금 여당의 국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일단 선거의 진건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게 제일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사정정국이나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서 야당 분열하고 하지 말고 네. 민생 해결, 경제 위기 해결의 방법으로 좀 가준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우리는 돕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민생으로 간다면 국민 하업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럼요. 네. 그냥 사사건건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부자 감세도 일부 우리가 말하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한다 그런다면 네.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만 감세해주는 이런 정책 일부라도 받아서라도 네.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정책 같이 그럼 처리하자 이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집권당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 질 수 없으니까 일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너희 국민의 힘에 의해서 당선됐으니까 일부 할 테니까 네. 우리도 반쪽은 의회는 우리 민주당이 다수 원내 일당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도 20만 표를 진 야당이니까 우리의 목소리도 상당히 반영하는 정책을 가져간다면 네. 난 우리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됩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정치 현실. 왜 안 됩니까? 일단은 지금 대결의 정치죠. 이게 무한 정쟁으로 이제 정쟁만 계속되는 지금 타협과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예, 말꼬리 잡는 거고. 예.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고 남을 인정 안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우리가 집권하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7대 민생 입법만 처리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7대 민생 입법이란다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부자 감세법 일부는 우리도 받아들일 용이 있다. 네. 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혜니님께서 민주당이 새길로 가면 소리 높여 꾸짖어야 합니다. 국민은 입으로만 일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예. 네. 전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요? 예. 그래서 국회라는 게 공장에서 물건 찍어냈다 이렇게 일하는 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정상적으로 무쟁점 법안, 예? 쟁점이 안 되는 법안을 처리 안 하고 놀 경우엔 그거는 봉급 주면 안 되죠. 국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예?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안 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돈은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국민들은. 지금 국회법에 분명히 국회법 개정이 돼서 네. 한 달에 3번은 무조건 강제 적용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3번은 법안 소위를 열어서 무쟁점 법안, 쟁점이 안 되는 여야가 논란이 안 되는 법은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그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번 지금 법안 소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3번 회의를 안 해도 돈은 주죠. 다 받아가죠. 한 분도 안 깎고 있는데요. 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서도 적용하자. 좋습니다. 그 말 좋습니다. 네. 회의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가을입니다.